안녕하십니까. 대방고시학원 생물박노감입니다. 이 시간에는 2019년도 4월 6일 경북의료기술직 생물기출문제 풀이를 하는데, 우선 여러분들한테 양해를 구할 건 뭐냐면 100% 복원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일부 문제는 내 개인적인 의견이 들어가 있는 문제도 내용도 있고, 설문지에 선택지에 내용도 있고, 그래서 완전히 100% 복원된 건 아니기 때문에 나와 정답이 다를 수도 있어요. 내가 한 정답하고 또 딴 곳에서 한 정답이 다를 수도 있고, 그건 이제 문제에 따라서 조금씩 복원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이걸 할까 말까 많이 망설였는데, 이걸 그냥 하는 이유는 그래도 그 중에서도 이런 문제도 있구나 하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문제를 복원을 한번 해설 특강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면서도 이거 다른 것 같은데, 답이 다른 것 같은데 막 이런 해설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많이 양해를 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중간중간 내가 얘기할 거예요. 이거는 내 개인적인 의견이 들어가 있는 문제다. 복원이 안 돼서. 그런 걸 참고로 해서 들어보세요. 그럼 제일 먼저 마찬가지죠. 우리 2019년도에도 출제 빈도는 항상 1단원, 2단원, 3단원, 어느 도나 어느 시나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요 세 단원에서도 마찬가지. 8문제, 3문제, 4문제니까 몇 문제가 출제되는가 그러면 15문제가 출제됐어요. 그럼 15문제가 출제했다는 소리는 60, 75%죠. 거의 80% 전후로 출제가 돼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한 75% 출제가 됐고, 이런 데서도 문제가 출제가 됐고, 생태학은 거의 제로인데, 작년도 경북은 생태학에서 3문제 출제됐어요. 그래서 매년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출제 안 됐다고 해서 너무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난이도는 조금 한두 문제가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가 있었고, 나머지는 또 평이한 문제로 출제가 됐고, 한번 쭉 풀어봅시다. 1번에 다음 아미노산 중에서 필수 아미노산이 아닌 것, 이거는 뭐 계속 우리 매트리스 말패 가면서 우리 설명을 했던 거죠. 그래서 필수 아미노산이 아닌 것은 뭐가 되는가? 매트리스 발패까지 있죠. 글루타민 없죠. 그래서 글루타민 필수 아미노산이 아니다라고 하죠. 이건 뭐 따로 설명 안 해도 되죠. 바이러스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인가? 바이러스는 기본적으로 둘러싼 핵산과 핵산을 둘러싼 단백질과 핵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단백질의 결정체로 되어 있다. 맞는 말이죠. 바이러스는 RNA만 갖는다. 경기에서도 출제가 됐었던 거죠. RNA만 갖는다가 아니라 DNA 또는 RNA 둘 중에 하나만 갖는다라고 해야 되지, RNA만 갖는다 그러면 안 되죠. 3번, 바이러스는 숙주세포 내에서만 자기증식할 수 있다. 왜 그런가? 물질 대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숙주세포 내에서만 물질 대사해 가면서 자기증식을 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잘못된 건 2번 내야 되죠. 나머지 4번은 전혀 복원이 안 돼서 빼놨어요. 3번, 동물세포 활면소포체에 대한 설명, 매끈면소포체죠. 매끈면소포체에서는 근육에서 칼슘 저장한다. 우리 계속 설명했던 거고, 간에서 글리코젠을 포당으로 탄수화물 대사에 관여한다. 맞는 말이죠. 또 간에서 약과 독소를 해독한다. 맞는 말이죠. 정수에서 생식샘작 호르몬, 이거 잘못 봐갖고 성호르몬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성호르몬을 자극하는 거. 그럼 생식샘작 호르몬은 FSH나 LH가 되는 거죠. 이거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아니에요.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생성한다면 되지만,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아니라 이건 단백질계 호르몬, 단백질계 호르몬이죠. 특히 무슨 단백질인가? 당단백질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스테로이드하고 관계없죠. 스테로이드계 호르몬, 생식샘 호르몬을 생성한다 그러면 맞아요. 그런데 생식샘 자극 호르몬을 하면 이거기 때문에 틀렸죠. 그래서 답은 3번 돼야 되겠죠. 네, 4번은 세포 골격에 대한 설명, 미세섬유하고 중간섬유, 미세섬유, 중간섬유는 장력, 미세소가는 압력. 그래서 또 우리 계속 내가 설명했던 거죠. 미세섬유, 중간섬유는 장력, 미세소가는 압력에 저항한다. 중간섬유는 고정에 관여한다. 맞는 말이고, 미세소가는 소장의 융털돌기의 육모, 소장 융털돌기의 육모, 소장의 융털돌기가 있으면, 융털의 상피세포죠. 상피세포의 육모 설명했었죠. 흡수 표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육모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육모는 뭘로 돼 있다라고 했는가? 뭘로 돼 있다?
섬유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했지 미세소관이 아니죠. 그래서 미세소관 아니고 미세섬유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근데 이거는 우리 모의고사 모의별 문제풀이의 4회의 13번의 2번에 내가 미세섬유로 구성되어 있다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미세섬유, 그다음 4번 미세소관은 세포 소기관의 이동에 관여하고 미세섬유는 세포 운동에 관여한다. 미세소관은 세포 소기관의 이동, 편모, 선모, 또 키네신, 다이네인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해서 이동에 관여하고 미세섬유는 세포 운동, 아메바 운동 이런 세포 운동에 관여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맞는 말이고 잘못된 건 몇 번인가? 3번 내야 되죠. 3번. 여긴 2번에 나왔다는 뜻이고 정답은 3번이에요. 그래서 3번 해야 되고. 그 다음 5번에 효소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인가? 그러면 경쟁적 저해제는 가역적, 경쟁적 저해제나 비경쟁적 저해제는 전부 다 무슨 적으로 작용한다? 가역적으로 작용한다. 그러면 비가역적인 건 어떤 것인가? 비가역적인 건 생물체 내 저해제가 아니라 독극물 같은 저해제, 이런 저해제는 비가역적인 게 있는데 일반적으로 생물체 내 저해제들은 전부 다 가역적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답은 받는 것 잘못된 거 바로 나오죠. 비가역적이 아니라 가역적으로 작용한다. 이거는 이제 우리 9월 릴레이 모의고사의 2018년도죠. 9월 릴레이 모의고사에서 내가 설명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가역적이다. pH 온도는 효소에 영향받는 요인이다. 맞는 말이고 알로스의 효소는 촉진제, 억제제 작용받는다. 이건 당연한 말이고 그래서 잘못된 건 2번 돼야 되죠. 다음에 설명에 대한 옳지 않은 것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에 쭉 있는데 뭘로 되어 있는지를 잘 몰라가지고 그냥 틀린 것만 하나 해놨어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인가? 메탄의 산화제. 메탄의 산화제는 산소죠. 메탄은 산소에 의해서 산화됐잖아요. 그래서 메테인의 산화제는 산소가 사용된다 해야 되죠. 산소의 환원제. 산소의 환원제는 뭐가 되는가? 산소의 환원제는 메테인이죠. 메테인에 의해서 얘는 이게 산화시켰고 얘는 이게 환원시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메테인의 산소는 환원제, 산소의 환원제는 메탄이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잘못된 건 1번 돼야 되고 그래서 3번, 4번은 오리무중이에요. 그래서 빼놓고 우선 빼놓을 수는 없으니까 하나 문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1번이 돼야 되고 그다음 광호흡은 주로 C3 식물에서 광호흡이 일어난다. C3 식물, C4 식물은 광호흡을 피하기 위해서 C4 식물로 진화가 된 거죠. 주로 건조한 곳에서 광호흡이 일어난다. 맞죠? C4 식물, 캠 식물은 광호흡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 광호흡이 최소한으로 일어난다라고 해야 되죠.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 C4나 캠 식물도 최소한의 광호흡이 일어난다라고 해요. 이것을 어디에서 나온 게 있느냐면 레닌저 생화학 칠판에 레닌저란 분이 레닌저 교수가 생물학계의 두 거장 중에서 한 명이에요. 그래서 레닌저 생물학계에 두 분의 거장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분인데 이 생화학의 몇 페이지에 나와 있냐면 107판 796쪽에 뭐라고 나와 있는가? C4나 캠식물은 최소한의 광호흡이 일어난다. 그렇지만 이제 C4 식물로 캠식물로 진화가 됐다. 그래서 그렇게 문제가 그렇게 서술되어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그래서 잘못된 건 3번이 돼야 되죠. 그리고 높은 광도는 광호흡에 대한 식물의 저항성을 높여줬기 때문에 뭐가 생겼는가? C4 식물로 진화할 수 있었다가 되는 거죠. 광호흡을 안 한다면 C4 식물로 진화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저항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C4 식물, 캠 식물로 진화가 됐다. 그래서 맞고 잘못된 건 3번 내야 되죠. 8번은 유관속초 세포와 엽육세포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인가? 그러면 유관속초 세포와 유관속초 세포는 관계 1만, 유관속초 세포는 관계 1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관계 1만 관여한다. 이건 맞는 말이고, 엽육세포는 인맥 주변에 있고 그랬어요. 표피가 있고, 이게 책상 조직이 있죠.
색상 조직이 있고, 여기 해면 조직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해면 조직들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무슨 관이 있는가? 물관과 체관이 있죠. 물관, 체관을 무슨 맥이라고 하는가? 인맥이라고 얘기하죠. 아래면도 표피가 있고, 이게 무슨 세포인가? 공변세포 있고,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가? 책상 조직과 해면 조직을 여육세포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책상 조직과 해면 조직 또는 책상 조직을 무슨 조직으로 우리는 배웠었는가? 울타리 조직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울타리 조직 또는 책상 조직, 해면 조직, 이것을 여육세포라고 얘기해요. 여육세포. 그런데 캠식물의 경우, C4 식물의 경우, 캠식물이 아니라 C4 식물의 경우는 무슨 세포가 있는가? 유관속초세포. 유관속초세포라는 말은 관다발이죠. 유관속, 관다발. 그래서 다발에 있는 세포, 그래서 다발초세포라고도 하죠. 관다발 옆에 둘러싸고 있는 세포, 이게 바로 다발초세포들이에요. 무슨 식물의 경우 있는가? 캠식물의 경우가 있죠. 그래서 캠식물의 경우, 이제 이것도 구원이 100% 안 돼서 캠식물의 경우라고 캠식물이 아니라 참 C4 식물의 경우라는 말이 있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C4 식물의 경우, 여백세포는 인맥 주변에 있고, 유관속초세포는 여백세포를 감싸고 있다. 여기서 요게 유관속초세포잖아요. 그럼 유관속초세포가 인맥 주변에 있고 해야 되죠. 유관속초세포는 인맥 주변에 있고, 그 다음에 이것도 여백세포로 고쳐야 되죠. 여백세포는 유관속초세포를 감싸고 있다. 이렇게 돼야 되죠. 유관속초세포는 인맥 주변에 있고, 여백세포들은 유관속초세포를 감싸고 있다가 되죠. 됐죠? 그래서 잘못된 건 몇 번 잘못된가? 2번이 잘못됐죠. 3번, CO2 고정은 유관세포, 여백세포에서 모두 일어난다. CO2 고정. 요게 여백세포다. 여기는 유관속초세포다. C4 식물의 경우 얘기하는 거예요. C4 식물의 경우. 이런 게 있으니까 C4 식물의 경우. 그러면 유관속초, CO2 고정, 이산화탄소 고정, 여기서도 고정해야 하네요. 하죠. PEP가 이산화탄소를 받으면 PEP 카르복실레이즈에 의해서 뭘로 되는가? 옥살 아세트산이 되잖아요. 이산화탄소 고정했죠. 그래서 PEP로 들어가면서 CO2 나왔어요. 그럼 여기선 RUBP가 루비스코 요소에서 고정이 돼가지고 P3, PG로 됐죠. 여기서도 고정이 일어났고, 그래서 CO2 고정은 유관세포에도 고정이 일어나고 여백세포에서도 고정이 일어난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부 다 일어난다, 맞는 말이고. 그 다음 PEP 카르복실레이즈는 여백세포에, PEP 카르복실레이즈 여백세포에, 루비스코 효소는 유관속초세포에서 주로 작용을 하고 있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PEP 카르복실레이즈 있으면서 CO2를 고정하고, 루비스코는 유관속초세포에 있으면서 CO2를 고정하게 된다. 그래서 잘못된 건 2번이 돼야 되겠죠. 그럼 9번 봅시다. 세포 분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인가? 그러면 간기가 세포 분열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우리가 세포 분열할 때 이렇게 되죠. G1기, S기, G2기, M기가 되죠. 그래서 세포 분열 G1, S, G2기, 이것을 우리는 무슨 기라고 하는가? 간기. 그래서 세포 분열의 대부분은 간기. 실제로 분열기는 아주 짧죠. 이거보다도 짧고. 그래서 간기가 세포 분열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맞고. 이번에 세포 분열 M기는 실제로 세포가 분열하는 건 M기예요. 전기, 중기, 후기, 말기. 맞죠? 그 다음에 중심체는 G2기에 완성되고, 중심체는 G2기에 완성이 되고, 중기의 방추사는 중기 때 동원체 전부 다 결합을 하기 때문에 중기 때 방수가 완전히 형성된다. 맞는 말이죠. 근데 말기의 자매 염색 분체는 말기에 분리되는 게 아니라 무슨 기에 분리되는가? 후기에 분리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잘못된 건 몇 번인가? 4번 돼야 되죠.
후기에 자매 염색 분체의 분리가 일어난다. 그리고 어렵지 않은 거죠. 10번은 교차율은 연관에 반비례한다. 다음 중에서 독립유전에 해당하는 교차율은 얼마에서 얼마 사이라고 했는가? 0에서 50 사이다. 그래서 교차율은 0에서 교차율은 50 사이가 된다. 그래서 0일 때는 완전 연관, 50일 때는 독립유전. 그럼 독립유전에 해당하는 것은 몇 퍼센트가 독립유전인가? 50% 독립유전에 해당된다가 돼야 되죠. 4번 돼야 되죠. 네, 텔로미어에 대한 설명지에서 옳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인가? 그러면 선형의 진핵생물 양쪽 끝에 텔로미어가 있죠. 반복되는 거. 어떻게 반복되는가? TTAGG로 1000번에서 100번에서 1000번, 100번에서 1000번이라고 하지만 수천 번까지도 반복이 되죠. 그래서 100번에서 1000번 또는 수천 번 반복된다. 맞는 말이고. 그다음에 텔로미어가 짧아지는 건 텔로미어는 필요 없는 유전자가 있는 부분을 텔로미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필요 없는 유전자이기 때문에 텔로미어가 짧아진 것, 유전자의 손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 보니까 이거 분명히 맞죠? 분명히 맞죠? 잘못된 건 뭐가 잘못되는가? 4번이 잘못됐죠. 4번에 선도가닥과 지연가닥 말단의 프라이머 부분은 재합성되지 않기 때문에 짧아진다 그랬어요. 무슨 말인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걸 한번 쭉 이쪽에다 한번 그려봅시다. DNA가 O에서 조금 위로 올라가서 볼게요. (5번에서) 3번, 3번에서 5번 됐죠? 그러면 제일 먼저 프라이머 붙였어요. 프라이머를 파란 걸로 했어요. 프라이머를 5번에서 붙였어. 그 다음에 중합효소가 중합을 시키겠죠. 여기도 프라이머를 5번에서 붙였어요. 중합효소가 중합을 해서 시키겠죠. 그러면 이게 더 풀어지면 어떤 상태가 되는가? 그러면 이렇게 됐죠. 5번에서 3번, 3번이고 5번. 그러면 여기서 5번에서 붙였어요. 그리고 중합을 시켰어요. 근데 더 풀어졌지만 여기까지 중합해서 왔는데 더 풀어졌지만 계속 3번 말단이 있으니까 계속 중합이 되죠. 근데 이거는 여기서 중합해서 프라이머가 붙고 중합을 시켰어요. 그럼 여기서 이쪽이 풀어졌으니까 프라이머 붙고 중합시켰어요. 이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는 어떻게 하는가? 여기는 DNA 중에서 원이 자른 다음에 붙이겠죠. 그래서 연결요소가 연결시켜 주겠죠. 그런데 이쪽뿐이 아니라 우리가 DNA가 복제될 때는 이런 모양으로 여기 쭉 있고 이런 모양으로 또 이렇게 돼 있어야 되겠죠. 복제 원점, 복제 분기점. 그러면 여기는 이게 선도가닥이고 이게 지연가닥이에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돼 있겠죠. 그러면 여기는 몇 번이 돼야 돼요? 이건 프라이머 있는 것이고 여기가 3번이니까 여기 몇 번 돼야 되는가? 5번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3번. 그래야 5에서 3으로 가죠. 5니까 여기는 얼마가 되는가? 이게 이렇게 돼 있다면 5번이니까 여기는 3번이 되죠. 그럼 여기는 5번이 돼야 되겠어요. 그러면 이쪽 편 가닥은 어디에서 프라이머가 붙어야 되는가? 5번에서 붙어야 되죠. 프라이머가 붙고 중합을 시켰어요. 여기는 어디서 프라이머가 붙는가? 여기서 프라이머가 붙겠죠. 그리고 중합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게 이만큼 풀어졌어요. 이렇게 풀어지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여기가 3번이니까 여기가 5번이겠죠. 여기가 5번이니까 여기가 3번이겠죠. 5번. 그러니까 5에서 3, 여기가 5가 되고 여기는 3 되죠. 그래서 5에서 3번, 5에서 3번 내야 되겠죠. 그럼 이쪽 가닥은 좀 짧게 합시다. 이쪽 편은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여기가 프라이머가 붙고 중합시켰어요. 프라이머가 붙고 중합을 시켰죠. 또 프라이머가 붙고 중합을 시켰겠죠.
이렇게 중합시켜요. 이쪽 편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 프라이머가 붙었어요. 5번에서. 프라이머가 붙고 중합시켰어요. 그러면 요거는 무슨 가닥인가? 선도 가닥. 요거는 지연 가닥. 여기가 무슨 가닥이 되는가? 지연 가닥. 여기가 선도 가닥.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복제 문제에서 만났어요. 만났으면 여기서 어떤 상태가 되는가 그러면 프라이머 5에서 3으로 붙였잖아요. 지연 가닥이니까 5에서 3으로 붙였죠. 그럼 요거는 누가 해주는가 그러면 DNA 중합에서 원이 연결시켜줬죠. 연결시켜주고 또 여기는 선도가 프라이머가 붙고 쭉 왔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누가 연결시켜줄 수 있는가? DNA 중합에서 원이 와서 제거하고 프라이머를 제거하고 연결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양이 된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근데 여기 경우는 지연 가닥 프라이머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제거했어요. 제거했으면 뭐가 붙을 수 있는가? DNA 중합에서 원이 붙일 수 있죠. 제거하고 붙이고 제거하고 붙이고 이런 모양이 됐어요. 그러면 어디가 짧아지는가 그러면 바로 이게 끝까지 쭉 가다가 제일 끝까지 왔다고 쳐요. 제일 끝까지 왔다고 쳐요. 그러면 어디에만 프라이머가 남아있는가? 여기만 프라이머가 남아있죠. 여기만 프라이머가 남아있죠. 이거는 다 DNA 연결 요소에서 연결된 거잖아요. DNA 요소에서 연결된 거잖아요. 그럼 프라이머 남아있는 건 지금 여기하고 여기가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게 다 무슨 가닥인가? 지연 가닥이 남아있는 거죠. 선도 가닥은 연결이 돼버렸잖아요. 선도 가닥은 연결이 됐죠. 누가 연결했는가? 얘가 5번에서 3번으로 왔으니까 5에서 3, 5에서 3, 5에서 왔으니까 얘가 연결시켜줬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무슨 가닥이만 프라이머가 짧아지는가 하면 지연 가닥. 지연 가닥에서 요거를 이게 이제 끝까지 다 왔을 때 요걸 제거하면 붙일 수가 없죠. 짧아졌죠. 여기도 제거하면 붙일 수가 없죠. 짧아졌죠. 짧아지는 게 누가 짧아지니까 지연 가닥이 짧아지죠. 그래서 이해됐죠? 네, 그래서 다시 저쪽으로 가서 보면 선도 가닥과 지연 가닥이 맞닿을 프라이머는 재합성되지 않기 때문에 그랬어요. 누가 재합성되지 않는가? 선도 가닥은 재합성이 돼요. 지연 가닥 말단의 프라이머 부분이 재합성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그래서 잘못된 거, 뭐가 잘못됐는가? 4번이 잘못된 거죠. 여러분들 한번 쭉 그려보세요. 그러면 제일 끝부분, 끝까지 가다 보면 무슨 가닥이 끝까지 가는가 하면 이 지연 가닥이 짧아지게 된다. 지연 가닥 말단이 짧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4번 내야 되죠. 네. 이해됐죠? 다음에 12번은 자연선택과 관련이 없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것도 참 문제가 왈가왈부한 문제인데 학생들이 제일 많이 Q&A에 올라왔던 문제인데 자연선택 관련이 없는 것.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도 있고 내가 그래서 여기에 그 자료를 첨부를 했어요. 우선 자연선택과 관련 없는 것 그러면 개체군의 크기는 개체군이 크다 그러면 숫자가 많다 이 소리잖아요. 그럼 숫자가 많아졌어. 왜 많아졌는가? 그 환경에 적응되니까 많아졌죠. 자연선택되니까. 만약에 그 환경에 자연선택이 되지 않는다면 개체군의 크기 숫자가 많아질 리 없어요. 계속 줄어들죠. 그래서 개체군의 크기가 커진다 그러면 자연선택됐다 이 소리예요. 생식률, 번식이 잘 돼. 그 환경에 적응이 됐으니까. 그래서 그 환경에 자연선택돼서 적응됐으니까 번식도 잘해. 또 오래 살아. 자연선택 됐으니까 오래 살죠. 자연선택 안 됐으면 생존율도 아주 작겠죠. 그럼 여기서 답은 뭐밖에 없는가? 성선택밖에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 가지 생명과학 교재를 찾아본 결과 강해묵 교수님도 유명한 사람이죠. 생물학과학 9판의 452쪽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선선택은 집단 대립유전자의 빈도를 변화시켜서 유전자 빈도에 영향을 주고 생물학적 진화에 영향을 미치지만 적응을 야기하는 자연선택과는 적응을 야기하는 것은 자연선택뿐이다라고 나왔어요. 그대로 옮겨온 거예요. 그래서 자연선택은 적응했으니까 자연선택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선택은 대립유전자의 빈도를 변화시킬 수는 있어요. 진화시킬 수 있어. 그렇지만 적응을 야기하는 것은 자연선택뿐이다. 또
그 다음 이 페이지에도 또 나와 있는데 다윈은 자연선택이 일반적으로는 개체 또는 그 자손의 생존 능력을 향상시키는 형질을 선호하기 때문에 선호하는 반면에 성선택은 주로 번식 성공에 관한 것을 인식하였기 때문에 그는 다윈의 저서죠. 다윈의 저서에 걸쳐서 성선택을 역설하였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연선택과 성선택을 별개로 설명을 했어요. 또 인터넷에 찾아보면 자연선택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성선택으로 다윈이 설명을 했다 이렇게도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자연선택과 관련 있는 건 성선택밖에 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3번 돼야 되죠. 다음 13번은 품종개량. 품종개량에서 우수한 형질의 작물을 육성하는 데 쓰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가? 우수한 형질, 한마디로 품종개량법이죠. 유전자를 변화시켜서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는 걸 육종이라고 해요. 육종. 근데 서로 좋은 것끼리 해서 교배시켜서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도 교배 육종. 그래서 이런 우수한 형질의 작물을 육성하는 데 쓰는 것 육종인데 어떤 육종인가? 그러면 그냥 육종을 해도 돼요. 근데 교배 육종 있으니까 교배 육종이다. 그래서 교배를 해서 새로운 작물을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는 육종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암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이거는 육종이라는 단어가 거기에 관계없는 이런 품종개량에서 육종이라는 말로 나오죠. 14번은 오리자 세티바 린네는 벼의 학명을 린네의 이명법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오리자가 해당되는 것, 요거는 송명, 요거는 종소명, 명명자. 송명의 첫 글자는 무슨 문자로 쓰는가? 대문자, 이태릭체로 쓴다. 종명도 소문자, 이태릭체. 명명자는 대문자이지만 정자체로 쓴다. 우리 계속 학명, 오래간만에 학명 나왔네요. 출제가 학명이 거의 출제가 안 됐는데 학명이 이번에 출제가 됐네요. 그래서 오리자가 해당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송명이며 첫 글자는 대문자로 표기한다. 여기서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고 첫 글자는 이란 말이 있었겠죠. 그런데 우리 복원하다 보니까 이렇게 복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다 앞에다가 첫 글자는 이란 말을 써야 되지 전부 다가 아니라 첫 글자는. 그래서 답은 2번 돼야 되겠죠. 복원이 좀 왕성했죠. 15번은 다음 중에서 항원항체 반응이 아닌 것, 페니실린 쇼크, 이것도 항원항체 반응에 해당이 되고, 아나필라시스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저가세포증은 RH 응집원 응집소, RH 응집원은 항원, 응집소는 항체, 항원항체 반응. 알레르기 마찬가지 항원항체 반응이죠. 이건 뭐 설명 안 해도 알고. 백혈병은 일종의 혈액암이죠. 혈액암은 항원항체 반응이라고 하지 않죠. 그래서 백혈병 해야 되고. 그다음 림프관, 가슴관이 한 방향으로 흐르는 이유는 림프관 주위의 골격근 수축, 이건 정맥 주변의 근육 수축하고 똑같아요. 림프관은 뭐하고 똑같다라고 했는가? 정맥의 흐름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정맥 주변의 근육의 수축과 또 거꾸로 흐르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판막이 있기 때문에 거꾸로 흐르지 않는다. 근데 림프관에도 또 무슨 근인가? 평활근이 있어요. 내막과 평활근과 그 옆에 있는 막 해서 가느다란 3개의 막으로 되어 있어요. 3개의 막들이 주기적으로 수축을 하고 있죠. 이건 캠벨 생명과학에 나온 말이에요. 주기적인 수축 때문에 한 방향으로 흐른다라고 나온 말이고. 그러면 요거 맞는 말인데, 혈압과 삼투압 차이는 혈압, 삼투압. 그래서 혈압이 높으면 여기가 혈관이고 혈액이고 여기는 조직액. 그래서 혈압이 높으면 혈액에서 조직액 쪽으로 빠져나온다라고 했고, 삼투압이 높으면 조직에서 혈액으로 들어간다. 기억나죠? 그래서 혈압과 삼투압은 조직액으로 나오는 것, 또 혈액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의 원리가 되지 한 방향으로 흐르는 원리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잘못된 건 몇 번 돼야 되는가? 3번 돼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정확하게 복원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나왔는데 이거는 확실히 맞기 때문에 내가 이건 집어넣은 거. 그래서 나의 임의적인 의견으로 해서 혈압 삼투압을 넣은 거예요. 더 좋은 어떤 다른 오답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것들이 복원이 제대로 안 돼서 혈압 삼투압 이렇게 해서 넣어서 잘못된 것은 3번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다음 17번은 척추물의 뇌하체 후엽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인가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시상 하부가 있고 이렇게 해서 여기 뇌하수체가 있죠. 뇌하수체 전엽, 뇌하수체 후엽. 그럼 뇌하수체 전엽에는 무슨 세포가 있는가? 내분비 세포들이 있죠. 내분비 세포. 여기를 혈액이, 시상하부에 있는 혈액이 이렇게 해서 혈관이 이렇게 해서 이런 데 이렇게 쭉 퍼져 있죠. 이걸 뭐라고 하는가? 문맥이라고 하죠. 문맥.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내분비 세포들을 싸고 있고, 그러면 뇌하체 후엽은 누가 하는가? 그러면 신경 조직이죠. 신경 조직이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신경 조직이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쭉 해서 여기에 뭐가 있는가? 혈관이 또 이렇게 있고, 여기도 혈관이 물론 있죠. 이렇게 있어서 예를 들면 TSH, RH, ACTH, RH 이런 것을 여기서 만들어서 RH들이 여기서 흘러나와서 RH가 자극을 해주죠. 그래서 RH는 문맥을 통해서 RH가 와서 TSH, RH, ACTH, RH 이런 것들이 나와서 자극을 하면 뭐가 나오는가? TSH, ACTH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근데 여기서 뭐가 되는가? 여기서는 ADH나 옥시토신 이런 것들이 주머니에 쌓여서 들어있죠. 이렇게 주머니에 쌓여서 들어있다가 여기서 무슨 작용으로 나오는가? 외포작용으로 나오게 되면 여기서 혈액으로 이동이 돼서 운반이 되죠. 그래서 이건 신경 조직에서 나온 호르몬, 그래서 신경 호르몬이라고 얘기하죠. 그럼 여긴 혈관 하나도 없나? 혈관이 있죠. 당연히 이 혈관들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이런 모양으로. 그래서 시상하부는 뇌하체 전엽 사이의 문맥이라고 하고, 시상하부하고 후엽 사이에는 신경 조직에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척추물의 뇌하체 후엽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인가? 그러면 뇌하체 후엽은 신경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경 조직이 쭉 연결돼서 신경 조직이 구성되어 있다. 맞고, 뇌하체 후엽에서 무슨 호르몬이 분비되는가? 항인 호르몬 ADH가 분비되고 옥시토신 분비된다라고 해야 되죠. 분비된다. 생성은 여기서 생성하지만 분비는 여기서 분비된다. 그다음에 시상하부에서 뇌하체 후엽 호르몬이 합성돼서 분비가 뇌하체 후엽에서 분비가 된다. 1, 2, 3번 확실히 맞죠. 4번에 뇌하체 후엽은 시상하부와 문맥으로 연결된다. 뇌하체 후엽이 아니라 뇌하체 무슨 엽이 되는가? 전엽은 시상하부와 문맥으로 연결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잘못된 건 몇 번이 돼야 되는가? 4번이 돼야 되죠. 다음, 호르몬이 혈액으로 다 같이 분비되지만 특정 표적 세포에만 작용하는 이유, 이것도 마찬가지 완벽하게 복원이 되지 않은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낸 의도가 표적기관의 기관 특이성으로 문제를 냈는지, 어떤 호르몬이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걸로 문제를 냈는지, 예를 들면 아드레날린 근육하고 평활근하고 골격근에서 하는 작용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호르몬이 여러 군데에서 작용하기 다른 걸로 문제가 낸 건지, 기관 특이성으로 문제가 낸 건지 좀 혼돈이 와서 내가 기관 특이성으로 문제를 풀어서 여기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기관 특이성으로 문제가 봤으면 답이 뭐밖에 없는가? 기관 특이성이면 우리 항상 얘기하듯이 혈액이 이렇게 있으면 간이 있다, 간. 여기는 신장이 있다, 콩팥. 그럼 여기에 무슨 체가 있는가? 수용체가 있겠죠. 여기에 수용체가 이렇게 있겠죠. 그럼 요거는 ADH다.
또 요거는 인슐린이다. 그럼 인슐린 같으면 요게 수용체에 결합하겠죠. ADH면 여기서 결합해야 되겠죠. 그래서 표적기관에 인슐린이 간에서만 작용하는 이유, ADH가 콩팥에서만 작용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라고 하면 무슨 체가 다르기 때문인가? 수용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돼야 돼요. 그런데 어떤 호르몬이 표적세포마다 다 다른 작용을 하는 것,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기관 특성으로 보고 답을 2번이라고 내가 답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이것도 확실하게 복원이 안 돼서 내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간 걸로 문제를 만들었어요. 19번. 식물에서 황백화 현상. 황백화나 다른 말로 무슨 화나 마찬가지인가? 황화. 황화 현상 같은 말이죠. 그 황화 현상은 뭐하고 뭐가 되는가? 마그네슘과 철. 왜 그런가? 마그네슘은 엽록소의 성분이죠. CHONMG. 철은 엽록소 형성에 관여하죠. 그러니까 마그네슘과 철이 부족하면 무슨 현상이 나타나는가? 황화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마그네슘 Mg 3번 돼야 되죠. 20번은 암소에서 또는 미모사를 건드렸을 때 접히는 원인. 미모사를 건드렸을 때 접히는 원인. 이거는 내가 미모사 잎까지, 미모사 잎에 활동 전이가 일어난다까지는 릴레이 특강에서 한번 설명을 했었는데 미모사 잎이 왜 활동 전이가 일어나서 어떻게 되는가라는 얘기를 못했죠. 미모사 잎을 건드렸을 때 접히는 요인, 밤에도 접혀요. 밤에도 접히고 또 미모사 잎을 암소에서도 접히고 또 미모사 잎을 건드렸을 때도 접혀요. 그럼 왜 그런가? 미모사 잎을 다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가? 수분이 빠지면서 팽압이 작아져요. 팽압이 작아지니까 축 늘어지죠. 늘어지고 어두울 때 기공하고 똑같아요. 기공의 공변세포. 공변세포도 밤에는 어떻게 되는가? 밤에는 닫히고 낮에 열리잖아요. 그나 마찬가지. 낮에 열리고 낮에는 왜 열리는가? 팽압이 커져서 공변세포 열리죠. 마찬가지 미모사도 밤에는 팽압이 작아져요. 수분이 빠져서. 낮에는 다시 수분이 들어서 팽팽해지니까 미모사 잎이 올라오고, 그래서 암소나 건드렸을 때 잎이 접히는 건 팽압의 감소로 접히게 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답은 몇 번 돼야 되는가? 3번 팽압이 되죠. 네. 이렇게 해서 그래서 경북 20문제를 쭉 풀어봤는데 복원이 완벽하게 됐다면 좀 깔끔하게 설명할 텐데 복원이 완벽하게 되지 않은 게 한 두세 문제 정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머릿속에 이제 시험 본 수험생들이라면 머릿속에 저렇게 복원됐을 것이다 아마 생각은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들 의견을 받아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의 오리무중이에요. 오리무중. 그래서 이렇게 나왔다는 걸 설명하려고 경북기출문제 해설할까 말까 하다가 기출문제 해설을 했으니까 여러분들 생각도 뭐 첨부해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해서 경북기출문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